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축구 좋아하는 동네 형들의 형입니다. 오늘은 출근을 위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포기한 당신에게 바치는 10분 요약, 챔피언스리그 B조 조별리그 4차전 리버풀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를 이기면 B조 1위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리버풀, 2위 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답게 경기 극초반엔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한 거칠면서도 빠른 템포로 경기가 진행되었고요. 클롭의 개겐 프레싱에 대응하기 위해 3백으로 나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수비 시에는 3-5-2와 같은 형태로 단단하게 수비진을 구성하고 공격 시에는 4-2-4와 같은 모습으로 전개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극초반에는 리버풀이 주도권 자체는 쥐고 있지만 실리적인 면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져가는 듯 보였고, 전반 11분경 카라스코의 슈팅이 골문을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아틀레티코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듯한 인상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결국 리버풀이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약간 집중력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카메라 넘어서까지 들리는 핸도의 그 비하인드 소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점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리버풀의 흐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4-2-4 형태로 공격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미드필더진이 공을 잡을 때마다 리버풀은 공격 진행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다 보니까 공격진과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이 너무 크게 벌어져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패스를 공격진까지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공을 탈취한 후 빠르게 공격 전개를 하는데, 이때 중앙 미드필더로 포진해 있던 챔보와 핸도가 하프 스페이스부터 사이드라인까지 깊숙이 침투를 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진의 수비진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전반 12분 하프 스페이스에 있던 노마크 상태의 아놀드가 정말 기가 막힌 크로스로 조타의 헤더골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골을 넣은 바로 직후 전반 14분경에 마네가 중앙에서 상대 진영으로 볼을 운반하던 중에 코레아의 반칙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네가 볼을 운반할 때 슬쩍슬쩍 발로 건드렸거든요. 그리고 넘어진 마네를 상대로 약간 발로 밟을 것 같은 위협적인 리액션을 살짝 하긴 했어요. 그러고 마네가 일어나서 코레아를 강하게 밀치면서 어필을 하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기고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파울을 받아서 뭐하냐, 그냥 차라리 심판한테 어필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반 20분경 마네가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을 해냅니다. 이번에도 아놀드가 뒤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침투를 하면서 볼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연결을 하고, 그걸 마네가 감각적으로 밀어 넣어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아틀레티코가 계속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공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클롭의 개겐 프레싱이 효과를 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상대의 볼을 뺏은 후 빠르게 재역습, 이렇게 2-0으로 앞서고 있던 중 마네가 다시 한번 콥들의 마음을 뜨끔뜨끔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데, 전반 27분경 볼을 잡고 있던 마네에게 코케하고 트리피어가 협력 수비를 하던 중에 반칙을 범했고, 이후에 심판이 카드가 나올 정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마네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주심이 아니다, 일어나라, 그거 반칙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마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벌러덩 누워버려요. 이거 반칙 아니면은 나 경기 못하지, 이렇게 반칙을 하는데 경기를 어떻게 해. 못해, 이러고 누워버립니다. 주심이 단호한 표정으로 마네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마네가 아까 카드를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코브로스의 개인적으로 설마 이렇게 퇴장을 당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뜨끔뜨끔한 장면이 계속 이어져요. 오늘 경기 내내 마네는 판정에 불만을 조금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31분경 다시 한번 마네가 터집니다. 사이드 돌파를 하던 마네에게 펠리페가 푸싱 파울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약간 푸싱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마네 동작도 너무 크긴 했어. 그 왜 마네 특유의 그 박지성 선수 탈출마냥 막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이렇게 벽을 지고 서 있으면 마네가 바로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심판이 반칙으로 보지 않고 경기를 진행을 했어요. 경기가 진행이 돼갖고 이미 볼이 리버풀 진영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마네가 심판을 보면서 계속 항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은 이 경기를 끝냈고 볼은 리버풀로 넘어갔어. 근데 마네가 계속 심판을 보면서 이거 반칙이지, 이게 왜 반칙이 아니야, 저거, 레프리 이거 반칙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마네한테 가더라고요. 야, 적당히 해라, 응? 좀 적당히 해, 응? 이런 식으로 주의를 줬습니다. 이때도 이거 이렇게까지 항의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굉장히 뜨끔뜨끔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날 경기가 거칠기도 했고
이 장면 이전에도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심이 엄격하게 경기 운영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경기를 보기 전에는 처음에 들어와서 너무 이렇게 화난 표정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누나랑 오늘 싸우고 나온 건가? 왜 저렇지? 싶을 정도로 살짝 엄격하긴 했어요, 사실 이날. 그러다가 이번 경기에 분수령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반 35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볼을 탈취하고 또 마네가 역습하는 과정에서 펠리페가 스터드를 들어서 마네의 그 발꿈치 윗부분 종아리를 살짝 찍어버려요. 근데 이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쪽이냐면 리버풀이 역습을 시도하던 상황이긴 한데, 리버풀의 약 3분의 2 지점 정도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중앙볼을 넘지도 못한 그런 수준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옐로우 카드 정도로 지금 끝날 만한 반칙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심이 카드를 꺼내면서 펠리페 너 일로 와봐, 야 너 반칙이야 인마 일로 와 이러는데, 펠리페는 안 와. 또 막 신발도 묶고 그냥 뭐 자기 할 거 하면서 그냥 막 알았어 그래 나 반칙이야 이러면서 안 가더라고. 그러다가 장면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파울 장면을 다시 보여주고 있었는데, 파울 장면을 보고 돌아오니까 무슨 카드인지는 모르겠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단체로 모여갖고 항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아레즈도 카드를 받고, 그야말로 그냥 카드가 내린다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펠리페가 나가면서 레드카드가 뜨더라고요. 그냥 바로 갔으면 옐로카드 줬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주심이 안 와갖고 레드를 준 것 같기도 했어요. 뭐 어찌됐건 그렇게 펠리페가 나가고 경기 진행이 다시 됩니다. 37분 마네가 코레아의 경합 과정 중에 또 파울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은 마네가 경합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고, 또 마네가 카드까지 받을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에는. 근데 코케가 격분을 해서 다시 항의를 하다가 또 옐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점점 과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경기를 딱 보면서 이거 한두 명 나가는 걸로는 경기가 안 끝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리버풀이 오늘 경기 승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리버풀은 지금 미드필더진의 부상 이슈가 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상이나 혹은 카드 관리를 잘못해도 자칫하면은 좀 일정이 꼬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 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리버풀이 경기 내용 면에서는 우위를 가져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찬스가 2번 정도 더 있긴 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움츠려드는 모습은 아니고 계속 공격을 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전 여기서 진짜 클럽 감독님의 용병술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마네를 뺐어요. 45분 딱 되자마자 마네를 그냥 바로 빼고 피르미노를 넣더라고. 심판이 사실 전반전에 진짜 많이 찍어놨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어깨동무도 하면서 너 한 번만 더 깝치면 진짜 퇴장이야, 적당히, 이런 장면이 진짜 많았거든. 그걸 보면서 진짜 후반전 경기 시작했을 때 뭔가 이상한 장면 한 번만 더 보면 얜 진짜 바로 퇴장이다 정말 생각을 했는데, 경기 끝나고 클럽 감독님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생각하듯 옳은 교체를 펼쳤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바로 피르미노를 투입하죠. 근데 피르미노가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민우 형이 다들 알다시피 사실 사람들이 골을 잘 못 넣는 공격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패스가 기가 막혀 솔직히. 뭐 대지를 찢는 패스 이런 패스까지는 아닌데, 그 페널티 박스에 선수들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그 감각적인 터치 한 번으로 방향만 바꿔주는 패스, 이런 걸 진짜 잘하거든요. 힐 패스라든지. 그리고 또 원정팀에 가면은 골을 아예 못 넣는 공격수는 아니에요. 가끔 진짜 굉장하다 싶을 정도의 득점력도 보여주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민우 형이 홈에서 교체돼 갖고 나오면 뭔가 이 경기 끝났구나, 오늘 경기 끝,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건가? 뭐 아무튼 그렇게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47분경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긴 했지만 마팁의 엄청난 패스로 이어서 조타가 골망을 흔드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후반 56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한번 골이 취소가 됩니다. 프리킥에서 히메네스가 떨궈준 골을 수아레스가 강하게 때렸고, 마팁 맞으면서 행운의 굴절골이 돼가지고 리버풀의 골망을 흔들긴 했지만 이 역시 옵사이드로 골 다 취소가 되고요. 후반 58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지와 펠릭스를 빼면서 에레라와 헤낭 로지를 투입했고, 리버풀도 1분 후 파비뉴를 빼며 오랜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티아고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후반 63분경에 갑자기 잘하고 있던 챔보가 이 무릎을 만지면서 주저앉는 거야. 진짜 이거는 콥들이라면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딱 벌어진 거지. 솔직히 이 경기 챔보가 진짜 잘했어요. 리버풀 이적한 초반에 왜 넥스트 제라드 한창 소리 듣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만큼이나 정말 잘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뭐 그렇게 폼이 좋지 않다 좋다를 평가하기도 좀 애매하긴 했지, 부상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듯 챔보는 나올 때는 괜찮은데 부상이 너무 많고, 케이타는 이 못하다가 점점 잘할 때쯤 되면 부상을 항상 입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와, 이거 한 경기 잘하고 부상 입으면 진짜 큰일인데 이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경기 후 인터뷰를 보니까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클럽이 부상 위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미나미노와 교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68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코케와 카레스코를 빼면서 에레라와 쿠냐를 투입했고, 리버풀은 74분경 피르미누의 부상으로 교체 투입됐던 피르미누와 챔버를 빼고 미나미노와 오리기를 투입해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와, 티아고 패스 잘하네 역시. 여전히 티아고는 패스 참 잘하는 것 같아. 티아고 패스 잘하네. 티아고 패스 잘하네. 뭐야, 미나미노랑 오리기 나온 거야? 미나미노하고 오리기 오늘 폼 괜찮은데? 티아고 패스 잘하네. 티아고 패스 잘하네. 좋다 오버헤드킥.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 2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치미카스랑 체인벌린이었어요. 치미카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흐름을 뺏길 수 있는 장면마다 정말 투지 넘치게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모두 잘해줘서 이번 시즌 이전부터 계속 고민이었던 로보의 백업 자리, 이거를 정말 이번 시즌에 확실히 걱정 없이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이 향후에 로버트슨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도 우리는 치미카스를 믿고 갈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챔버의 경우에는 넥스트 제라드라는 수식어가 사실 그동안 좀 아까웠는데 아깝지 않을 정도의 플레이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만, 걱정인 부분은 이제 챔버가 피지컬이 좀 좋은 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키가 막 엄청 크고 몸무게가 막 엄청 나가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무게중심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 선수가 몸을 터프하게 부딪히면서 볼을 지켜내는 것도 상당히 잘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상대방과의 접촉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다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리고 리버풀이 올 시즌 또 마팁이 풀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마팁이 부상을 안 입으니까 센터백에 대한 뎁스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부상 있고 다 해도 아직 그 교체 출전으로 잠깐만 나왔던 네필립스도 있고. 근데 그 공격진이 진짜 사실은 뎁스가 제일 얇거든요. 미드진에는 부상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부상 이슈가 있는 편 치고는 좀 괜찮은 편이고, 오히려 공격진이 진짜 뎁스가 적어요. 사실은 미나미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골은 여전히 넣어주고는 있는데 경기력 부분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나미노의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은 오늘 경기는 좋았던 것 같아. 볼 터치 몇 번 안 하긴 했지만, 근데 얘가 볼을 잘 기본적으로 못 받아. 터치가 좀 많이 투박하고, 그 지지난 경기인가?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냥 패스를 줬는데 패스 흐름을 못 쫓아가고 누가 이렇게 마킹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패스 자체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냥 볼 자체를 못 받아서. 그리고 오리기도 사실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확실한 백업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사실 즉시 정력감으로 따지면 좋다. 피르미누, 살라, 마네,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된 엘리엇이 이 자리도 뛸 수 있다. 챔보가 이 자리를 가끔 메울 수도 있다. 커티슨 조스가 올라올 수도 있다. 요 정도지만 사실은 대놓고 진짜 정확한 공격진은 4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쿼드가 얼마나 이 끝까지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올 시즌에 성적을 내는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르미노 부상도 그렇게 가벼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챔스 조별리그를 빠르게 통과한 건 정말 기쁘네요.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영상 진심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굿바.